5번째 챕터 직업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미 충분히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잘 알아서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좋은 것도 같이 오면 스트레스고 좋은 것, 나쁜 것이 왔을 때도 한 개 선택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나쁜 것 와도 그리고 이중 접근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꼬이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객관식에서만 나오고 주관식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요. 만약 발생 원인 쓰라고 하면은 접근이 좋지만 스트레스 주는 것, 그리고 해피는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것 해서 이해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스트레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특정한 행동들은 다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들은 신체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 둘 다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변화 어떤 것이 있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막 하시잖아요. 면접 보실 때 우황청심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그렇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코티졸이 마구마구 분비된다라는 것 객관식에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효과, 결국에는 일을 망치고 감정도 별로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불안, 분노, 우울,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주의력 부족과 건망증,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을 더 바짝 차리려고 하지만 이미 바짝 차린다고 차려도 기존 보다가 한계한 실수에 눈덩이처럼 자꾸자꾸 붙어서 마지막에는 또 이런 감정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일반 적응증후군과 함께 위장, 심혈관 질환 등이 유발돼서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가 심장병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1차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저 혼자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2차 때는 그런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네요. 긍정적인 효과는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역량이 커서 또는 자기 역량에 맞게 자극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역량이 더 개발될 수 있으나 그렇죠. 무거운 물덩이를 들고 있을 때 쉽게 드는 사람은 들고 있는 것 자체로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근력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참을성이 생긴다든지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들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무거우면 괜찮지만 내가 들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화분이라든지 뭔가를 들어야 할 때 내가 그것을 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들다가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허리 삐끗 하시는 경우 스트레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도전 욕구를 자극하고 개인의 성장과 성숙, 개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좋은 말 다 써놨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항성을 높여 앞으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스트레스에 관한 주요 연구로서 대표적인 학자 한 명 알고 가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라자루스입니다.
뭐 여기에 라자루스와 포크만이 나오지만 항상 라자루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오면 이걸 묻는구나, 이걸 답을 쓰는구나 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고 해서 3단계로 나눠지는데 1차는 사건 자체가 얼만큼 위협적인지 위협적이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2차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 박았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1차 평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앞에 다 으그러졌어요. 2차 평가 사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2차 평가 나는 안 다쳤어요. 보험에서 다 해결해줘요. 보험 아니더라도 나한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껌값이에요. 그러면은 차 고치고 그 불편한 상황에 뭐 렌트를 보험회사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든지 뭐 이 기회에 차 바꿔버리지 하든지 개인의 평가, 대처 능력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다른 스트레스의 강도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재평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평가를 수정하는 것. 보험회사 다 해준대, 오, 예, 하고 있었었는데 지난달에도 차 사고가 났었어가지고 이번에 하면 다음 내년에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200%가 오른대요. 오 마이 갓, 재평가, 다시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 바로 라자루스와 포크만의 인지적 평가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라자루스 혼자 이름 나오면서 베이직 아이디 카드에 대해서 쓰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요소들의 항목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베이직 아이디 카드인데요. 이렇게 베이직 아이디 카드라고 딱 나오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B 그대로 주어진 것 쭉 7개 칸 점에 쓰시고 B 행동, 비헤이버인데 굳이 영어 쓰지 말자고 제가 늘 강조하죠. 행동, 어펙트, 영향을 주다. 어디에 영향을 주냐? 정서,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서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치료해서 행정, 감상인, 대략 이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그리고 직업상담사는 행정관리가 많다고 했죠? 행정, 감상민은 대략, 실제로 상담해야지 대략 난감하다 이런 의미로 대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행동,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통해서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행동, 내담자의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을 취하고요. 두 번째, 정서, 스트레스 받아서 불편한 사람에게 수용, 공감 등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 지지,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너 도서관 간다 그러면서 커피만 마실 때 내가 알아봤다. 진작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친구가 미워요. 공부 안 한 내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한탄스럽습니까? 내가 정서를 얘기했는데 친구가 나 지금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이럴 때 친구가 갑자기 정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팩폭, 사실을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 행동을 지적하면은 엇박자가 나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말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담자는 행동을 말하든지 정서를 말하든지 자기의 생각, 내가 생각보다가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성공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정말 객관적으로도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지, 정서, 행동 어떤 방면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상담사는 그들이 원하는 것, 바로 정서적 지지감, 불안하니까 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 대답,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아유,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잘 했잖아. 열심히 준비하는 거 봤는데 뭘. 그리고 설사 또 다른 멘트로 떨어지면 어때? 시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회 있다고 했지 않아? 두 번째는 꼭 붙을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두 번째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또 정말 그런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 앞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야, 하다못해 운전시험 볼 때도 떨리는데 국가기술 자격,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마침 얘기해버렸네요. 이런 시험을 본다면, 직업상담사 실기, 주관식으로 본다면 나는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줄 때, 나는 떨어지겠구나 라는 확신이 더 들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맞아. 내가 좀 불안해서 그렇지 하면서 지지감을 얻고 금방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 공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각! 우리 실제로 오감 감각인 거죠. 근육 이완과 긴장 이완을 통해서 감각을 정상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냄새도 더 잘 맡고 스트레스 안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을 때는 잘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먹고 있어도 네 맛도 내 맛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상,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심상, 우리 이미지, 심신, 마음의 상을 이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상의 안정감을 취하고, 커그니티브 인지는 생각을 새로 재구성해서 정신줄 놓지 말자라는 것, 스트레스를 중간중간 해소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모델링을 통해 학습한다이고요. 다른 사람 어떻게 공부하는가,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구나, 이런 것 자체가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안 되면은 우황청심원, 꼭 신경안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어떤 약, 스트레스 관리 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황청심원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고, 제가 아까 우리 시험을 이야기해서 우리 시험 쪽으로 얘기해서 그렇고, 이렇게 베이직 아이디 카드를 쓰는 총체적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일에 잊어버리기, 단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운동 치료를 실제로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행정 감상인 대략 꼭 우리말 챙겨가시고요.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 치료해서 옆에 한 줄 쓸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 및 조직관리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이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목과 답을 잘 매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죠. 다양하다 쓸 수 없고 꼭 집어서 써야 하는데, 그 다양한 것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나오면은 첫 번째 가제 특성, 두 번째 역할 갈등, 그리고 세 번째 역할 모호성, 네 번째 역할 가다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스트레스의 요인 세 가지 나오면 이 제목을 그대로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제 특성, 복잡한 가제라든지 너무 단순한 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역할 갈등 별도로 나왔을 때 역할 갈등의 유형 무엇이냐면 개인 간 역할 갈등, 개인 내 역할 갈등, 송시자 간 갈등, 송시자 내 갈등. 이거 객관식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이것을 질문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그 길라잡이, 그 길만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할 갈등 물을 때 개인 내, 개인 간, 송신자 내 쓰시는 거지,
직무 스트레스 묻는데,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묻는데 이 아래 거 쓰면 당연히 틀립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과제 특성과 역할 갈등, 그리고 역할의 모호성과 마지막으로 역할 가다나 역할 과소,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조절 변임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조절할 수 있어요. 받는다 하고 터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 받았을 때 조절하고, 아, 이게 먹히네, 방법을 터득해서 조금 더 큰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의 자극 자체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조절하는 적응력이 생겨서 점점 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도 우리는 역량 강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배고픔, 그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없어서 배가 고플 때 빵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저는 이제 배가 고파도 한두 시간은 참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역량이 강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A, B 성격 유형에 따라서 조절이 자동으로도 되고요. 자동으로 된다라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의 위치에 따라서도 조절이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회적 지지, 지원이 있을 때도 스트레스의 관리, 조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 B 성격 유형, A가 더 급해서 앞에 있다. A가 스트레스 더 잘 받는다. 그래서 설명하시오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성격 유형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가 성취 욕구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A 성격 유형인지 알면은 더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뻔뻔하게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이러면은 안 되고, 알면 적용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통제 위치는 그렇죠.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통제감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 말은 개인은 자신의 운명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사실 그럴 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적 통제자가 그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망쳤는데 위에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뭐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와. 이러면은 그렇게 지지. 그래,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그 말까지 덧붙여주면 우와, 심장이 터질 것 같다가 너무 그 말을 해준 부장님, 팀장님, 뭐 땡땡이 고마워서라도 더 다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이미 내가 잘못한지 보통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잘못했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서류를 덮기만 해도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람인지라 책에도 오타가 종종 좀 자주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촬영을 하면서도 많은 실수를 하는데 저희 PD님들이 항상 괜찮다, 잘하고 계신다 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지지, 응원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생각보다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 할 때쯤 아니지 하면서 이 반응의 감정을 터닝포인트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감정적 지지, 사회적 지지, 감정적 안 되면은 저희 남편한테 제가 한 말입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속상하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래? 하고 정서적 말을 좀 가르쳤으나 부탁을 했으나 잘 돌아오지 않을 때 여보, 안 되겠어. 나 너무 상처받으니까 아름다운 말을 준비해 오든지 아름다운 돈봉투를 준비해 오든지 뭘 준비할래? 이러면서 가끔 농담을 던지는데요. 여러분, 돈봉투 받아도 우리는 연예인들 입금되면 살 저절로 뺄 수 있다라고 농담 삼아서 예전에 고현정 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입금된다고 해서 살을 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회적 지지에 그런 경제적인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스트레스를 알지도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조절변인 3가지 금방 말씀드렸던 거 요약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결과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조직에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직무 수행이 감소돼 능률이 떨어져. 그리고 직무가 불만족스러워져. 3번째, 그래서 자꾸 결근을 하게 된다던가 마지막에 못하겠어. 이직. 여기서는 안 되겠어.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5가지 쓰라고 하면 잦은 실수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조직에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로 개인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으면 다 맞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에서의 행동적 결과 같은 건데요. 신경질을 적이 된다고 해서 신경질을 낼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참 좋겠네요. 신경질적이나 공격적 행동이 증가되고 신체적 건강 악화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고 불면증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 증가입니다. 갑자기 불면증 얘기하니까요. 또 왜 이렇게 딴소리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약간 우스개입니다. 50대 남성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성공했다라는 문제가 있대요.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으로 나타나는데 정신건강은 10가지 정도 적어놓고 육체 표시, 성공한 남자들, 50대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탈모, 2번째는 불면증, 3번째는 땡땡 부전이라고 합니다. 혹시 3가지 중에 1가지라도 있으시다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남성들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 재미있고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약간 머쓱한 기분이 드는데요. 여하튼 동료와의 갈등 증가, 4번째는 의사결정 및 정보 처리 수행 과정에서 저하된 양상을 보여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유부단하게 되고 평상시처럼 결단력 있는 모습을 못 보일 수 있습니다. 결근 및 지각 증가, 불친절한 태도로 불만, 주변에서 관계가 악화된다라든지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이라면은 고객 불만이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꼭 이것이 답이 아니라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별로 좋지 못한 행동적인 결과 쓰시면 다 답입니다. 비슷하게 저는 일단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째, 스트레스의 관리와 예방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아보고 종류를 알아보고 조절하는 것을 알아봤다면은 꼭 불만이 생긴 다음에 불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불만을 예방하는 것, 스트레스가 받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기본 전제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임을 인식하고 내가 알아서 쉰다. 그리고 상황에서 자기 내면에 있다라는 것,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긴장 반충율을 최대한 높임입니다. 이거 큰 숨을 쉬어도 긴장 방출률이 최대한 높아진다는 것.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제가 큰 숨을 쉬시고 시작하시는 것,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발생할 수 있게 어깨를 활짝 열고 시작하는 것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실기 때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략입니다. 같은 내용들이죠. 가치관을 전환하고 가정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여러분 지금 저랑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지만 은근히 기다려주시고 꼭 들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몰라서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는 어떤 여러분의 그 시간대에서 그래도 나름의 기대감과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의 즐거움을 하나씩 챙기시는 것도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요. 저도요, 요즘에 이 일에 너무 몰두되어 있어서요. 개인적인 삶의 시간, 우리 학습자 역할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작업자 역할도 있고 개인적 역할이 있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개인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균형 있는 생활, 좀 밀릴 때 밀리는 줄 알고 빨리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한을 털어내야 돼. 우리나라 한 털어내야 됩니다. 화의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맞춰야 되는데 화는 나는 것은 정상인데 화를 잘 표현하는 것이 자기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화 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화내지 말라라고 하죠. 그것은 화가 난 것을 안 났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이래서 났어 하고 잘 표현하고 인지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화가 나네 이렇게 하는 거랑 이야 하면서 바로 화를 내는 것이랑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을 잘 털어내고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 크게 뜨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미 오락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뭘 실시하죠? 취미 오락 등을 통해서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그래서 이 일에서 전환, 환기하는 시간도 꼭 가지시고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24시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3시간 집중을 위해서 뒤에는 필요 없겠네요. 앞에 워밍업 하는 1시간 정도를 붙이시는 경우는 있지만은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서 3시간이 6시간, 9시간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놀 때 노는 것 잘 균형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알맞는 운동을 하면은 그렇죠. 체력은 국력이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전환도 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건강까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전략을 답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을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어떻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잘 가져가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